합병증에 좋은 영양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 영양제부터 당뇨 합병증에 효과 좋은 영양제까지 당뇨에 좋은 9가지 영양제의 특성뿐만 아니라 영양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낮출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는 바나바잎 코로솔산입니다.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바나마 나무잎의 코로솔산 성분은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는데 탁월합니다. 당뇨 영양제를 검색하면 이 코로솔산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실험 연구에서 코로솔산을 15일간 꾸준히 먹은 환자 집단은 식후 혈당 수치가 20% 이상 감소한 결과가 있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코로솔산은 혈중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몸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제는 크롬입니다. 크롬은 앞에서 이야기한 코르솔산과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 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인 건 시중에 있는 코르솔산 영양제에는 크롬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크롬은 당대사를 조절하고 인슐린 활성을 높여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을 돕는 성분입니다. 공복 혈당 안정 효과와 당화 혈색소인 당 수치를 개선시키는 영양 성분입니다. 1일 4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 3주 후 공복 혈당은 189에서 149로 약 21% 개선되었고 당화 혈색소 농도는 8.2%에서 7.6%로 감소한 실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당뇨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영양제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합병증 때문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은 50대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말초 부위를 제거해야 하는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은 비타민 B가 부족하거나 흡연, 유전적 요인, 나이 등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타민 B에 대해서 알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찌꺼기를 제거하는 비타민 B1과 혈관 찌꺼기를 제거하는 비타민 B9, B12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아민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B1은 당뇨병이 생기면 체외 배출되어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리면 일반인에 비해서 비타민 B1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고혈당에서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유해 물질인 당뇨 찌꺼기는 혈관에 상처를 내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당뇨 찌꺼기 생성을 막는 역할을 비타민 B1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단백뇨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비타민 B9이라고 하는 엽산과 B12가 있습니다. 손과 발, 신경 손상에 대한 당뇨 합병증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엽산과 B12 성분을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당뇨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을 복용하고 계시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집니다. B12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오래된 자동차 엔진에 찌꺼기가 껴 있으면 자동차가 비실비실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자동차 엔진에 낀 찌꺼기를 벗겨내고 좋은 엔진 오일을 넣으면 새차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입니다. B1은 혈당 찌꺼기, B9과 12는 혈관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찌꺼기는 의학적 용어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만성 합병증인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망막병증, 신장병 등의 당뇨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무서운 당뇨 합병증을 비타민 B는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 B는 호모시스테인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27.8% 감소하고 공복 인슐린 농도가 안 먹는 사람보다 25.6%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B를 꾸준히 드시면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이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양 성분은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 분들에게는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양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당뇨에 걸린 상태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줘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확대되는 위험성을 낮춰주는 영양제입니다. 피, 혈액, 혈압과 관련된 영양제를 찾다 보면 오메가3는 항상 나오는 영양제입니다. 그만큼 좋은 영양제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꾸준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제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당뇨 환자는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심혈관 질환 발병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혈관 탄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콜라겐 속 글리신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당뇨 환자의 35%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 아셨나요?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하는 미네랄입니다. 영양제로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연 음식으로서 견과류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견과류의 종류에 대한 영상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옵니다. 그 카드를 누르면 공복에 좋은 견과류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시켜주고 뼈를 강화하며 심박수를 조절시켜줍니다. 당뇨와 관련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포도당의 대사와 인슐린의 활동을 돕는 성분입니다. 당뇨 환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꼭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영양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속 유해 물질과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고지혈증, 협심증 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면 체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복용하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영양제는 비타민 C입니다. 혹시 당뇨가 걸린 이후에 몸에 멍이나 염증이 잘 생기고 치유되는데 오래 걸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는 비타민C가 부족해서 모세혈관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멍이나 상처 치유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혈액 내에 비타민C가 적절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62% 낮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혈당으로 인하여 끈적해진 혈관, 그로 인해 높아진 혈압, 염증 등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활성화를 돕고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압을 낮춰주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듯이 비타민C는 당뇨 환자의 피로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을 병행하는 당뇨 생활에 피로함을 낮춰주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어렸을 적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인이 돼서 1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된다고 하니 가족 모두가 복용할 필요가 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몸속 칼슘과 인흡수를 촉진해 골절 위험이 높은 고령자 당뇨인의 경우 특히 복용해야 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여러 종류의 영양제에 구색 갖추기처럼 같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영양제를 같이 복용할 때 영양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 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D를 이중으로 복용할 수 있으니 드시는 영양제의 비타민 D 총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영양제 없이도 보충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의 규칙적인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매일 30분씩 산책 한번 다니시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영양제를 복용할 때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하시고 자신의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는 함량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함량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비타민만 먹을 때에는 영양제 성분 함량이 제일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먹을 때에는 함량 높은 것이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다른 음식에서 보충하는 것과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에서 보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다하게 먹으면 오남용으로 인하여 해로울 수 있으니 표준 권장량을 찾아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영양제 성분과 중복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영양제는 치료제의 개념보다는 대부분 보조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를 먹고 공복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 것도 2개월 시간 뒤에 결과를 본 것처럼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 운동량, 환경 등에 따라 신체 반응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인터넷에 리뷰 개수가 많다고 구매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이런저런 영양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제는 몸에 축적이 됩니다. 오남용은 몸에 좋을 것이 없으니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제조사보다도 영양 성분을 보시고 기록하면서 비교해서 1일 권장량을 과다하게 넘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타민 B1, B2, B9,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등등 먹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다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종합 비타민 한 가지를 선택해서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10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생각하며 성분표를 보면 영양 성분이 극소량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죠? 이제는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드시고 계신 영양제와 오늘 영상의 영양제가 복잡하다면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현재 상황에 최적의 영양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찾아본 좋은 성분의 영양제 정보는 아래 설명에 남겨뒀으니 비교용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영양제부터 당뇨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영양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드셔오신 영양제를 보시면서 성분 함량을 쭉 적어보세요. 잘 관리되어 온 영양 성분과 개선해야 할 영양 성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혈당 걱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영양제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양제 종류별 복용량, 복용 시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공부하고 기록하는 건생보감입니다. 건생하세요.